기자들이 전하는 업계의 은밀한 이야기 오프 더 레코드 시간. 오늘은 증권부 이명재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네요. 아, 네. 네. 최근에 그 불법 FX 마진 거래 네. 이거 굉장히 심층적으로 취재를 했던데요. 네, 맞습니다.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뭐 저도 우선은 기자지만은 상품이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FX 마진 상품에 대해 저도 잘 몰랐었고 네. 또 이게 워낙 복잡하다고만 얘기를 들었었는데 요번에 그 취재를 하게 되면서 아, 이런 상품이었구나. 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 상품에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네. 손실도 많이 보고 그랬는지도 좀 알게 됐던 것 네. 같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가 비중이 한 98% 된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야, 저는 진짜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예. 사실 저는 FX 마진 거래를 처음 접한 게 그 NC소프트 이택진 사장인가요? 네, 이택진 네. 회장인가요? 네. 직함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작년인가 뭐 한 1,500억인가를 FX 마진 거래로 그 차익을 남겼다. 뭐 이런 기사가 막 대문짝만하게 나서 이게 굉장히 돈이 되는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이게 근데 이 정상적인 거래보다 불법적인 것들이 좀 판을 치고 있다는 게 이제 이명재 기자의 취재였는데 네, 네. 기본적으로는 FX 마진 거래가 뭔지부터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FX 마진 거래란 환율 변동성이 높은 국가 통화에 투자해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을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 원화를 제외하고 미국 달러나 일본의 엔화 등의 그런 다른 나라 국가 통화를 묶어놓은 상품인데요. 관련 상품만 20여 개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이 통화의 가치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요거를 이제 맞추는 건데요. 오늘 미국 달러가 올라갈 거냐, 아니면 반대로 엔화가 올라갈 거냐를 보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오늘 통화의 가치가 미국 경제가 좋아져서 미국 달러가 엔화보다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하거나 또 반대로 일본 엔화보다 떨어진다면 이 달러가 내려가는 쪽에 돈을 거는 구조인데요. 즉 통화 가치는 내려가는데 반대로 올라가는 쪽에 투자를 하면 돈을 다 잃게 됩니다. 이처럼 FX 마진 거래는 투기성이 높아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규제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작년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일본에서는 FX 마진 거래 이 굉장히 거래가 늘었다 그래요. 작년에 엔저가 심하되면서 이제 엔화는 떨어지는 쪽에다가 이제 베팅을 하고 달러는 올라가는 쪽에다 베팅을 하면서 굉장히 한 2배 정도 가까이 이 FX 마진 거래 양이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이 정상적인 시장이 다 죽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금융당국이 굉장히 규제를 하면서 정상적인 이 시장이 좀 굉장히 좀 축소되면서 이렇게 좀 불법 업체들이 판을 치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실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개인 고객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지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금융당국이 개시 증거금을 5,000불에서 10,000불로 상향을 시켰는데요. 네. 수익이 줄어든 고객들이 점점 그 시장을 이탈을 했고 네. 높은 레버리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불법 업체들이 또 반대편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감독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이 불법적인 음성 시장은 현재 제도권 거래량의 10배를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해당 업체들은 불법 대여 계좌를 이용하거나 또 선물업 인가 없이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FX 마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파생 금융 교육 사이트인데요. 네. 이곳 이제 운영자가 수강생들에게 투자 제안을 하고 네. 또 전문가를 소개를 해줍니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네. 모집된 투자자들이 또 전문가랑 같이 그 FX 마진 거래를 하는데 수익 배분은 예를 들어서 10%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제 2.5%는 그 투자자에게 그 떼주는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렇군요. 이런 온라인 파생금융 사이트 많습니까? 그러니까 금융 교육 사이트는 많다기보다는 네. 뭐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를 빙자해서 다른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이제 하는 업체들은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렇군요. 네. 업체들의 사기 수법이 굉장히 점차 교묘해지고 또 점조직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실체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취재한 불법 FX 마진 거래 업체는 보험 설계사들을 끌어들여서 고객들을 유치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이용할 정도로 굉장히 지능화된 그런 영업 방식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은 또 거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관련 리포트를 먼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FX 마진 거래업체들이 점조직 형태로 확산되며 버젓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가장한 한 대형 불법 업체의 경우 보험 설계사들을 끌어들여 투자 설명회를 열고 사업 구조와 수익 배분 등을 설명합니다. 업체는 그들에게 연 25%의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처음에는 1년 약정을 맺어 투자 원금을 묶어놓습니다. 돈이 된다는 걸 경험한 설계사들은 고액 자산가와 개인 사업자 등 자기 고객들도 투자하도록 끌어들입니다. 처음에 조금씩 넘은 거야. 1,000만 이상 시작하는 거야. 돈이 된다고 하면 아무자를 끌어들어와. 사람들 보험도 하니까 영업료 끝내줘야 얘네들. 몇십억 땡기는 거 정말 된다고 하면은. 업체 운영자는 중간 단계 브로커들을 이용해 각자 보험 설계사나 대출 상담사를 모집하게 하고 대형 리조트를 빌려 워크숍도 진행합니다. 인원을 더 많이 데려오면 인센티브까지 줍니다. 또한 전직 선물사 출신 전문가를 비롯해 해당 사이트에서 FX 마진 거래 수업을 들은 수강생이나 일반인 투자자 등 거느리고 있는 딜러만 200명에 달합니다. 약간 지역 준비생들 있죠? 어린 학생들. 그런 학생들한테서 일종의 그 취업을 시켜줄 테니 돈을 좀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번듯한 사무실이나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 돈을 받아놓고 그게 일종의 증거금이죠. 그걸 받아놓고 그냥 컴퓨터한테 계속 이 거래를 하는 거죠. 심지어 국내 선물사에서 열리는 각종 세미나에서 정보를 얻은 뒤 정작 거래는 이러한 불법 업체를 통해서 하는 딜러들도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잘만 찍으면 큰돈 된다는 말에 너도 나도 달려들어 한탕을 노리는 불법 FX 마진 거래.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 역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 네, 이 기자. 그 불법 업체가 여는 투자자 설명회도 직접 가봤다고 하는데 그 분위기 또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각 불법 업체들은 역삼동이나 또 여의도 이런 저희 각 구역에서 사무실을 이렇게 만들고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또 설명회를 수시로 열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에 한 제보를 통해서 여의도에서 투자자 설명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 여의도 한복판에 그 업체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강남의 어느 뭐 학원 못지않게 굉장히 뭐 의리하고 시설도 되게 깨끗하고 또 넓고 잘 돼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주로 오시는 분들은 40대나 50대 이상의 그런 나이 드신 그런 고령층 투자자들이 네. 줄을 이뤘습니다. 거기는 이제 지점장실도 있고 부지점장실도 있고 그래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의실 같은 공간이 한 10개가 됐는데 이 방을 모두 쓰면서 투자자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투자자 설명회를 하기 전에 각 그런 방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먼저 해주고 FX 마진 거래가 뭔지 또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관련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 관련 내용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조금 네. 이따 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뭐 그 설명회, 투자자 설명회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그 투자금을 맡기는 투자자들한테 뭐 1,000만 원을 우선 넣기만 하면 1년만 계약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매달 우리가 확정 수익을 주겠다. 확정 수익이 대략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뭐 1,000만 원에 2%면 이제 20만 원씩 되겠죠. 네. 20만 원에다가 이제 뭐 연으로 하면은 뭐 240만 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적으로 확정 수익도 수익을 주고, 주고. 1년 네. 뒤에 뭐 원하지 않으면 원금 다시 빼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뭔가 계약서도 이게 불분명하고 또 손실이 났을 경우에도 요거에 대해서 뭐 체결된 보험사가 있는데 우리 그 체결된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뭐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네. 또 뭐 수수료 사업이라고 해서 이 수수료를 먹는다. 그래서 한 달에 우리가 뭐 나오는 그런 금액만 80억 원이다. 수수료가. 그거를 각 딜러들과 그 투자를 유치한 그 투자자들에게 다 이걸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다. 그러니까 네. 당신네들은 얼마든지 우리를 믿고 돈 1,000만 원, 5천만 원만 딱 넣으면 그거에 맞는 우리가 그 수익을 주겠다. 네. 이렇게 일단 네. 확정 수익 2%는 그렇게 네. 매력적이지 않아요. 네. 그 은행에 넣어놔도 그쵸, 2%보단 그쵸. 더 많이 네, 주니까. 네, 네. 근데 이거 2% 플러스 뭔가 수익이 더 그렇죠. 고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고객들을 데려오고 이제 끌어오면 끌어올수록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3%, 뭐 3.5%더 준다. 그러니까 더 돈이 되는 투자자들을 데려와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점 조직화,
어떤 뭐 네. 다단계 영업을 또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근데 있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네네. 이 3.5%뭐 다단계식으로 3.5%뭐 이렇게 준다고 하지만 뭔가 굉장히 고수익이 나야지 여기 돈을 뭐 1,000만 원이고 5천만 원이고 넣을 것 같은데 뭐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FX 마진 거래라는 그 자체가 손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수익을 보기가 힘든 상품인데 그만큼 이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서 이미 투자를 많이 해보셨다가 이 수익의 어떤 매력을 알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미 FX 마진 거래 시장이 많이 좀 죽어가고 있고 네. 수익도 그만큼 옛날만큼 규제가 강화되면서 안 나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불법적인 시장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레버리지도 더 크게 주겠다. 거기다 확정 수익도 주겠다. 이자도 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이게 매력이에요. 네. 예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거를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또 레버리지를 더 일으킬 수 있으니까 예, 예. 자기는 확정 수익 플러스 내가 더 고수익을 낼 수 그렇죠. 있다 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 이 불법 업체에 가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이 불법 업체 관계자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그 사람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해요. 확정 이자를 줘요. 확정 이자. 확정 이자는 월 2%. 연 24%가 되는 거죠. 수수료 받는 수익달러 가지고 나오는 게 한 달에 80억 나와요. 1000명 넘는 딜러가 나이를 섰다는 얘기는 이미 검증이 다 끝났고 자기가 딴 건 30분 안에 돈이 들어오는 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네. 보는 거죠. 저 녹취를 보니까 굉장히 좀 음침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이게 월 2%가 아니라 연 2%가 아니라 월 2%네요. 네, 월 2%.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또 이제 설명 도중에 네. 아주머니 한 이제 두세 분들이 이제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 바람잡이를 하는 거죠. 네. 막 분위기도 이렇게 살펴보고 또 이제 설명을 듣나 네. 이 사람들 뭐 수상한 사람 아닌가 괜히 뭐 이제 경찰이나 뭐 네, 기자나 네. 이런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네. 괜히 이렇게 좀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좀 괜찮다 싶다 그러면 이제 한번 투자해 봐라. 우리도 처음에 못 믿고 돈을 안 넣었었는데 넣어보니까 이게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더라. 수익이 괜찮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람도 넣었고요. 네. 이명재 기자는 좀 네. 의심을 안 받았나요? 저는 좀 일부러 좀 이렇게 투자자처럼 보였나 봐요. 예, 좀 이제 어리바리하게 좀 이제 표정도 짓고 아 그런가요? 좋아 보이네요. 좀 이렇게 좀 리액션을 했던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사가 쭉 시리즈로 나갔는데 나간 후에 반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네. 1편이 나간 이후에 좀 여러 제보자들께서 문의를 많이 주셨거든요. 한 제보자께서는 이 지인인 보험 설계사의 소개로 이 업체와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우연히 그 FX 마진 거래 관련해서 기사를 보다가 제 기사를 보게 됐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저한테 진짜 이 사기업체가 맞냐. 내가 봤을 때는 정말 괜찮았다고 생각을 네. 했는데 저에게 알아봐 달라고 하셨던 분도 있고요. 또 한 증권사 직원도 전화가 오셨는데 아버지께서 이 업체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기사를 보고 해당 업체에 찾아가서 항의를 했고 다행히 그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얘기도 하셨습니다. 네. 저도 이 관련된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많으셨는지 정말 몰랐고 제보 하나하나를 얘기 들으면서 취재나 또 기사 내용도 깊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돈을 좀 많이 뭐 떼이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습니까? 희한하게 아직까지도 피해 사례는 드러나지 않아서 네. 좀 경찰이나 금융당국도 좀 저한테 피해 사례 나오면 바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네, 불법 업체이긴 한데 네. 사람들이 다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좀, 이게 네. 고발, 뭐 살해, 뭐 이런 예. 피해 접수 사례가 이러다 고발이 한 안 번에 되는군요. 터지면 정말 피해는 심각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금융당국과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보도 이후에 금융당국과 경찰이 해당 업체의 불법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당국은 분명히 불법 거래한 정황이 있고 피라미드식으로 모집행위를 한 부분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업체 대표의 경우 자금 거래 내역을 다 찾아서 구속하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거래건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사 종결에만 그쳤던 경찰도 이번 사건을 진지하게 보고 있고 금융당국 역시 1년 전부터 관련 사건들을 탐지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범인들이 기소된다 하더라도 약식 기소되거나 아니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만 받고 나오는 실정이라 유사 범죄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FX 마진 거래 원래 증권사나 선물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금융당국의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점차 불법 업체들이 판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원래 이렇게 불법이 판치진 않았던 걸로 아는데 예, 왜 이렇게 정상적인 이제 시장이 붕괴가 됐는지 또 대안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수년 전 블루오션으로 여겨지면서 급속도로 성장했던 이 FX 마진 거래 시장이 개인 고객의 이탈과 또 낮은 수익성으로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FX 마진 거래량은 207만 계약으로 2012년보다 19% 감소했고 거래 대금도 2,642억 달러로 2012년 대비 21% 줄어들었고요. 또 최근 3년 새 시장 규모도 반토막이 됐습니다. 현재 FX 마진 중개업자는 증권사 9곳, 선물사 6곳으로 총 15개사인데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점차 사업을 접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거래 시장은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불법적인 거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국내 시장으로 다시 수요를 유도하자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안으로는 선물사의 해외 통화 선물 상품이 있습니다. 해외 통화 선물은 개시 증거금이 3,000불 내외로 FX 마진 거래의 그 증거금이 10,000불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진입 장벽이 낮아서 해외 통화 선물 쪽 시장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옮기는 추세입니다. 또 게다가 FX 마진 거래는 금리에 대한 부담도 존재를 합니다. 즉 만기일이 없기 때문에 포지션을 당일 중에 청산하지 않고 다음 날로 연장할 경우 하루만큼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반면에 해외 선물은 만기일 이전까지 어느 시점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며 당일에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아도 이자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또 불법 시장으로 발길을 돌린 고객들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상향된 FX 마진 그 거래 증거금을 낮춰야 한다고 업계는 또 일각에서 주장도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호주처럼 FX 마진 거래를 상장을 해가지고 장내 상품으로 만들거나 또 금융 당국의 통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바꾸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을 접하고 이 MTN 시청자분들께서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저부터도 자세히 내용을 잘 몰랐거든요. 이명재 기자 리포트를 보면서도 불법 업체가 판을 치는구나 그랬지만 이렇게 고수익이 난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명재 기자 설명 들으니까 불법 업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유혹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명재 기자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투자하기도 힘들고 또 돈 벌기도 쉽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 돈이 적으신 그런 분들이라든지 또 나이 많은 그런 분들도 이제 아무래도 유혹의 손길이 좀 많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